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인천시는 국비 5조 3,3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11%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GTX-B와 감염병 전문병원 등 수건사업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고 보조금과 보통 교부세를 합한 인천시 국비는 3조 6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2020년 4조 원을 돌파한 뒤 다시 2년 만에 5조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3년 만에 45.2%가 증가한 겁니다. 먼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예산이 골고루 반영됐습니다.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88억 원이 확보됐고 수도차 충전소 지원과 남동산업단지 부품 실증화 등에 각각 581억 원과 14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해양쓰레기 정화와 소각시설 확충 등 친환경 자원순환 분야에 총 1,1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보다 77억 원 증가한 848억 원을 확보했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올해보다 21억 원 늘은 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에선 GTX-B에 803억 원, 7호선 청라 연장에 72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외에도 인천발 KTX 직결 사업에 620억 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에 1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배달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 45억 원과 영종이동 행정복합센터 복합화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시민들은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2025년에는 인천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천발 KTX가 개통하면 부산까지는 2시간 29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인천에서도 KTX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인천시는 수인선 송도역 일대에서 인천발 KTX 비전 선포식을 열고 KTX 시대를 알렸습니다. 인천발 KTX는 송도역을 출발해 안산 초지역과 화성 어천역을 거쳐 경부고속도로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실시 계획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는 4,238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KTX 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 안산, 화성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의 송도, 초지 어천역을 증축하여 KTX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설할 예정입니다. 인천발 KTX는 오는 2025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KTX가 개통하면 부산까지는 2시간 29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서울역이나 광명역을 이용할 때보다 1시간 30분 단축되는 겁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에서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월곶 판교 구간도 착공해 2027년에는 1시간 50분 만에 강릉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영호남 지역은 물론 강원 지역까지 잇고 이어 인천을 중심으로 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확고하게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KTX가 없는 인천. 인천시는 인천발 KTX를 시작으로 전국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발 KTX는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인천시는 출발지를 송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제2공항철도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선 빠졌지만 다시 도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 제2공항철도 경제성을 검토했습니다. 노선은 숭이역에서 인천역과 화물청사까지 16.7km를 잇습니다. 개통할 경우 목포까지 2시간 55분, 부산까지 3시간 18분이 걸리고 강릉까지 2시간 17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BC 비율이 0.75로 사업성이 낮은 걸로 분석됐는데 결국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빠졌습니다. 인천시는 재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간 7천만 명인 공항 이용객은 향후 1억 명을 넘기고
항공정비를 비롯한 공항 경제권이 구축되면 사업성은 크게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공동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제2공항철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철도가 있다면 환승 없이 빠르게 우리 공항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이제 반드시 추진돼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인천발 KTX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황성규 국토부 차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천발 KTX를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대한민국을 세계로 잇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인천시의 당찬 비전이 현실화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제외된 GTX-D Y자 노선도 재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GTX-D Y자 노선이 완성되면 영종, 청라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역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가 공동 주최한 대담은 오는 20일 오전 9시에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영우입니다. 인천시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27일부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NR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1월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돈이 약 5,430억 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가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20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 21일엔 2와 7인 시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 이음 회원 가입이 안 된 시민은 지원금 신청 전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27일부터 주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첫 주에 신청을 하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 사업자에게 일상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27만여 명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지원금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오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란 말이 생겼죠.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을 주는 건데 이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해오도 주민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주생활지원금. 서해오도에 6개월 이상 살면 월 5만 원을 주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합니다. 조금은 보탬이 되겠지. 5만 원이라도 더 받으면 보탬이 되겠지. 세금 내고 저기 하면 살 수 있지. 문제는 뭘까? 서해오도 정주지원금은 2011년 시행 이후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물가 상승은 물론 최저시급도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서해오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배 더 많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특히 경제청 직원 수당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정주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 10년 만에 20% 인상됩니다. 6개월 미만 거주하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0년 이상 거주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꿋꿋이 살아가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될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었지만은 절차도 있고 단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번 것을 계기로 해갖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 궤도에 올리려는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기한을 채운 서해오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은 다행히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2,883억 원을 투입해 52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민들 민원까지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진료소 밖까지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사람들로 넘쳐나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선별진료소를 찾은 일부 시민들은 입구에서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40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른 시간이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리면서 사전에 접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검사자가 폭증하면서 선별진료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학생들도 상당수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로에는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은 한두 시간이 기본입니다. 혹시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한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받으시려고 드라이브스루로 오신 거죠? 네. 물밀듯이 시민들이 몰려들고 의료진들은 쉴 틈 없이 안내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검사가 진행되지 않자 일부 시민들은 강하게 항의합니다. 시위 끝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긴 대기 시간에 불만을 터뜨리고 의료진들은 과중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천 지역에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자가 급증하는 만큼 선별진료소와 의료진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회는 사립유치원의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예산안 285억 원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인천지부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사립에만 지원되다 보니까 공립에 상대적으로 이제 차별적인 그 결과가 생겨서 공립엔 시설이 좀 낙후되고 버스도 없고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다가 또 사립에 지원하다 보니까 공립은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율이나 그 등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천 지역 공립 유치원 등록이 올해 대비 18% 하락한 상황 속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행되면 학부모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으로 자녀를 보내게 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립유치원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균등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방과후 교육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공립유치원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되며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이 진행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교육감을 뽑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을까요? 보수 진영의 인천교육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열어 도성훈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라는 교육감상을 논의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인천 교육의 현실을 걱정하고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계 원로와 시민 등 365명이 모여 출범한 인천 미래교육연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인천 미래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의 인천 교육에 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2배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전체 학생 중에 10% 이상이 기초학력 미달에 있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해요. 분별하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차도 너무 커요. 인권교육, 노동교육 등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공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학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기초학업 성취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인성교육에만 매몰됐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실력을 갈고 닦고 입시 경쟁 안에서 자기들의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학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소통을 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을 위한 Y와 하우의 균형 있는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게 삶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느냐, 이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가정에서 일반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죠. 인천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최대 30%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5년 전 가격 통일을 주문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각종 생활 폐기물을 담아버리는 지정된 규격의 종량제 봉투.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가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 5리터에서 최대 100리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들이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데 이를 모르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인천에서도 군구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줄 알고 샀어요. 네, 나는 그 마트에 가서 사니까 가격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죠. 군구별로 봉투 크기에 따라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와 부평구, 나머지 8개 군구 간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5리터 31%, 10리터 25.9%, 20리터 20.9%, 50리터 16%, 100리터 21%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년 동일광역시 내 종량제 봉투 가격을 통일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종량제 봉투 가격은 군구 사무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제각각인 겁니다.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 봉투 가격을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 종량제 봉투 가격은 군구별로 다른데요. 인천시가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쓰레기 처리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지역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진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 쓰레기 처리 비용은 증가하는데 주민 부담률이 턱없이 낮아 군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질적으로 100원이 들었을 때 종량제 봉투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53%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저희 시에 있는 소각장 반입수수료가 한 2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주민 부담률은 더욱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각 군구에서 부담하는 재정 부담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남동, 부평구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고 2025년에 한 차례 더 가격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시의 계획에 대한 군구별 진행 상황은 다릅니다. 연수, 계양, 옹진구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가격을 올리지만 미추홀, 중구, 동구와 강화는 내년은 어렵고 서구는 추진 불가. 특히 서구는 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오히려 종량제 봉투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분을 시에서 지원받아 봉투 가격을 반의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연간 3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서구 주민들이
그 30여 년간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서 뭐 환경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뭐 건강권이라든지 약간 이런 피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보상 차원에서 그 종량제 봉투 가격을 반의 반값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혜택을 주자라는 건데, 그 인천시의 이제 종량제 봉투 인상 계획이랑 여기 상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량제 인상이 좀 어렵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배출자 부담 원칙, 타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를 위한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계양구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만들어진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와 미래광장 거리인데요. 예산을 들여 특화거리를 조성했지만 불법 주정차와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등 당초 기대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결국 계양구는 다시 예산을 들여 도로 개선 공사에 나섰습니다. 북인천방송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거리. 계양구가 지난 2010년 예산 9억 원을 들여 조성한 특화거리엔 젊음의 거리입니다. 당시 계양구는 경인교대 입구역부터 경인교대 정문까지 300m 구간의 화단과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인교대 재학생의 경우 1, 2학년은 인천 캠퍼스로, 3, 4학년은 안양 캠퍼스로 등교하다 보니 다른 대학가와 비교해 20대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름만 특화거리일 뿐 다른 거리들과 차별점이 없어 젊음의 거리 조성 후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학생 수가 많고 막 유동인구 많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동네가 오래된 동네고. 유명무실한 특화거리는 또 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009년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미래광장 거리입니다. 계양구청에서 작전 체육공원에 이르는 800m 구간. 당시 계양구는 왕복 4차로였던 도로를 일방향 1차로로 축소하고 거리 곳곳에는 인공폭포와 분수대 등 각종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간판 정비를 위해 예산 5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사용됐습니다. 문화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는 게 목표였는데 조성 직후를 제외하면 수년간 제대로 된 문화행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하고 사용되지 않던 소공연 무대도 철거됐습니다. 여기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통행 불편 등으로 상인들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했었고 양방향이 돼야지 이게 차들이 원활히 통행이 되는데 통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역주행하는 차들도 많이 봤고. 결국 계양구는 예산 19억 원을 들여 미래광장 거리를 다시 양방향 2차로로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쩡했던 도로를 축소했다 다시 확장하느라 70억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그 특화거리를 조성한 예산이 든 게 있으니까 그 거리를 좀 충분히 좀 활용을 했어야 하는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활용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 같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계양구는 과거 191 특화가로 사업에 따라 미래광장 거리를 조성했다며 이후 보행자 안전과 불법 주정차 문제, 구급차량 통행 불편 등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조성된 특화거리. 관리 부실과 오락가락 행정 속에 예산 수십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동구는 최근 만석 화수 해안산책로 2단계 구간을 준공했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꾸민 건데 이를 월미도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데만 200억 원 이상 필요해 사업비 분담이 과제입니다. 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넓고 쾌적한 해안 광장과 전망대를 겸하는 다목적 광장, 그리고 범선 모양의 포토존과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까지 인천 앞바다와 물치도, 영종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지난 5월 1단계 구간에 이어 최근 2단계 사업이 완성되면서 약 2.4km의 해안 산책로가 완성됐습니다. 장기적으로 월미도까지 연결될 전망입니다. 중구와 동구의 경계에 해상 교량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구 월미도에서 동구 해안 산책로까지 바다를 조망하며 보도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리 건설비가 242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비 분담 문제입니다. 동구의 구정질문에서 인천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동구 거기 이미 주차하는 모습
1, 2차 그 해안 선정로 만들고 78억 부담했어요. 우리 동구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3차뿐만 아니고 해상 교량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떠십니까? 동구도 해상 교량이 중구와 동구 경계에 설치되고 242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에서 전액 부담에 직접 추진할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기초단체의 분담을 요구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중구의 50대 50 분담 비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구에서는 분담 비율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교량이 건설되면은 건설된 그 부분만 저희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큰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인천시는 단기적으로 월미도에서 만석부두까지 1.65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구가 추진 중인 만석 화수해안 산책로 3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서구 아라뱃길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민 축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안이 구회 상임위에서 3차례 무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례 통과를 위해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까지 꺼냈지만 이번에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40여 개 안건 심사가 마무리될 무렵 임혜숙 남동구의회 의장이 남동구민 축구단 지원 조례 수정안을 직권상정합니다. 지난 9월부터 상임위의 반대로 3차례 통과가 무산됐지만 의장의 권한으로 재투표를 요구한 겁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소년 축구단에 가입한 어린 꿈나무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가 돌보고 책임져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에 3가지 단서사항과 함께 본안을 상정합니다. 임 의장은 수정안에서 남동구가 지급한 보조금 외에도 후원금을 포함한 축구단의 전체 운영비를 구청이 감독할 것과 운영비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전액 환수하는 방안, 그리고 운영비 일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기한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예산은 5억에서 4억으로 줄이고 남은 1억은 지역 초중고교 운동선수들의 용품 지원에 쓰기로 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거수투표, 직권상정이란 초강수 카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축구단 감사인 유광희 의원을 제외한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년 전 축구단 창단을 추진했던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심히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어야 됩니다. 특히 이 꿈나무를 육성하고 또 스포츠를 지원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의 선택이 이번에는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남동구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남동구민축구단은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선수단 구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신입 선수 선발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당분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의논 좀 해봐야 되는데 구단 구성 저희가 계획했던 게 전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이제 재원들을 마련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해야겠죠. 남동구는 의회를 다시 한번 설득한 뒤 내년 임시회에 조례 재상정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스마트 페트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구는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제3차 본회의.
김미연 구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스마트페트롤 구축 사업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서구는 한 업체와 13억 7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업체의 대표가 서구시설관리공단 비상근직 이사를 지냈는데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분이 구 발주 사업에 수의 계약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또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는 항공과 환경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실제 평가위원 5명 중 4명은 공무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현 서구청장은 스마트페트롤 구축 사업은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비대면 방역 사업이나 산불 감시 활동 등 사업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약 체결 과정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평가위원회 전문가와 교수가 포함돼 있었지만 당일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 작업,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지시해라. 이건 자료 제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천자치구 중에선 서구와 동구에 이어 3번째인데요. 앞으로 4년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오봉 근린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옆 화장실에 몰카 촬영 방지용 안심 칸막이가 세워졌습니다. 비상 상황 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벨도 설치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인 만큼 안전 시설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유니세프는 이렇게 아동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자체를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하는데 남동구가 지난달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천에선 서구와 동구에 이어 3번째입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초 전담부서 신설과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약 2년 만에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남동구가 지역 전반에 아동 친화적인 요소가 마련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4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청소년 카페 조성, 아동권리 구민 강사당 운영 등 아동을 위한 31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에도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됩니다. 남동구는 미세먼지 정보 확대를 원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재 7곳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을 4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 금연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앞으로 4년입니다. 남동구는 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 원도심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합한 건데요. 북성동과 송월동을 통합한 계항동이 출범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의 대표적 원도시민 북성동과 송월동, 이웃한 2개 동을 합친 인구는 2007년 1,800여 명에서 올 들어 7,04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느 지역의 한 개 동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앞서 행안부의 소규모 동통합 추진 권고 이후 3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북성 송월동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마침내 계항동으로 새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 증진, 그 부분이 크고 행정적으로는 나누어져 있던 비효율적인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합해서
동 규모도 키우고 그게 역량에 걸맞게 만들어가기 위한 뜻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주민대표로 구성된 동통합추진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동 명칭과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통합청사는 기존 북성동 청사를 리모델링해 행정업무 공간인 사무실과 주민자치센터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곳은 임시청사로 중구는 예산을 투입해 동화마을 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존 송월동 청사는 어르신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단장하고 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활용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국내 캠핑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 600만 명에서 최근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캠핑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텐트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숯을 피우는 등 난방기구를 켜놓고 오래 머물거나 잠이 들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환기를 하지 않고 숯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숯을 피우자 불과 15초 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울리더니 1분 뒤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으로 치솟습니다. 5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4000ppm까지 올라갔고 산소 농도는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두통과 호흡 곤란을 넘어 30분 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알탄 숯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초 이내에 알란 경보인 300ppm 이상을 바로 초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시동 히터를 가동해 봤습니다. 약 10분이 흘렀을 때 산소 농도가 안전 한계치인 18%에 도달했으며 이산화탄소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산화탄소 많이 생기는데 중간에 배기가스가 섞이면서 우리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 산소 농도에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40건이 발생해 이 중 28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잘 때는 되도록 두꺼운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하고 난방기구를 써야 할 땐 반드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겨야 합니다. 또 소방시설을 잘 갖춘 정식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캠핑장의 경우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나 텐트 안에서처럼 이 환기나 잘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선 수치나 버너 같은 기구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의 기획 전시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이 7일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9개국 작가들이 전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상징으로 불리는 후지산. 150년간의 기록이 담긴 4,500장의 사진이 연속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거대한 시간 속에서 작가는 후지산이 갖는 종교적, 문화적 의미를 발견합니다. 싱가포르 작가 호춘이엔의 무의 목소리는 1940년대 일본 교토학파 학자들의 좌담을 VR로 재현했습니다. VR 기기를 쓴 관객은 좌담의 속기사 역할을 맡아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아시아적인 정신성을 강조하는 공과 허라는 개념을 탐닉했던 일본 교토학파의 학자들이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일본의 전쟁 담론으로 이용되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7일 개막한 인천 아트 플랫폼 기획 전시 송출된 과거 유산의 극장입니다. 김현진 예술감독이 총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완성한 프로젝트로 중국 광저우를 거쳐 올 연말 인천에 상륙했습니다. 아시아 9개국 총 26명의 작가와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문화를 영상과 사진, 드로잉, 회화, 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시아 근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문화를 재생산하고
식민주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냉전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격동들 안에서 어떠한 부침을 겪어왔는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치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국의 전통 재래의식인 제사. 트랜스젠더가 참여하는 중국 남부의 한 시골 마을 장례식까지 작가의 시각으로 각국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4월 10일까지 인천 아트 플랫폼과 한국군대문학관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등 개인방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